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북한을 마주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분석 결과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봉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패러글라이딩 전술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대표적인 특수전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할 때 지상에서 이 훈련 받아봤는데요. 그래요? 네, 낙하산과 소총을 메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패러글라이딩으로 국경을 넘는 겁니다. 후방 시설과 기지에 침투를 한 뒤 급습을 해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입니다. 북한군이 쓰면은 위협적일까요?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는 4km에 달하는 뭐라 그럴까요? 비무장지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덜 위협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를 한다. 이 고도랑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네. 고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시점에 온다면 위협적일 수 있겠죠. 네. 위협은 되지만 공중 침투 대비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직접 들어보시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단 적어도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 침투라든지 잠복이 가능하고 지하 침투 역시 하마스가 북한과 비슷한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5년부터 가자 지구 지하에 길이 500여 킬로미터의 와. 지하 터널인 가자 메트로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2m가 안 되는 높이에 폭은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지금 합니다. 나오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남 기습 침투를 위해 판 4개의 땅굴, 높이가 1.2에서 2m 정도 되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과 밀접한 중동 국가들을 통해서 하마스가 북한의 땅굴 기술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당황했었잖아요. 근데 북한도 시간당 10,000발 넘게 로켓을 퍼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16,000발입니다. 오,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약 700문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약 300문 정도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그 정도를 쏘면 전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군이 이걸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달리 대화력전 체계로 적의 원점을 타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초탄 공격을 당하면 피해가 불가피하겠죠. 네. 따라서 최소한 방어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도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수천 발의 로켓 모두 격추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가 쏜 로켓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는데요. 아이언돔이 격추한 게 700여 발로 격추율을 계산해보면 약 78% 정도 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뉴스추적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